네, 2015년 첫 랩 세미나를 발표하게 된 조경민입니다. 일단 작년에 12월 달 초에 갔다 온 시그래프 아시아 논문 몇 편을 선정해서 발표 준비를 했고요. 사실 8편을 준비해야 되는데 7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일단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는 좀 설명이 미흡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은 캐릭터 쪽인데요. 이제 이재희 교수님 랩에서 나온 이제 씬을 만드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꼴로 보면은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렇게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디스크립션으로도 그 굉장히 컴플렉스한 씬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토매틱하고 인터랙티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화면을 선택할 수가 있고 어떤 씬을 만들 것인지 오른쪽을 보면은 저렇게 어떤 노드로 표현된 씬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보였던 영상이 그 씬을 이렇게 직접 렌더링까지 다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를 보면은 보통 이런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런 스크립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스크립트를 이런 노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톰과 존이 이렇게 싸웠다. 그리고 데이비드와 뭐 또 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저 빨간색 노드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 초록색 그 문장은 저 초록색 노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논문에서 자동으로 해주진 않고요. 이거는 유저가 직접 노드 그래프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그 그래프를 받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일단 캐릭터가 여러 명이잖아요. 캐릭터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이 어떤 이벤트가 한번 일어나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이벤트가 만나려면은 그 좌표나 시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씬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유저가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 도와주는 이제 씬을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 랭킹을 매겨주는 시스템을 또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보면 아까 이 프로그램이 두 개 있었는데 이제 여러 명 캐릭터들과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잘 싱크로나이즈 할 것인가와 이제 유저에게 어떤 씬을 보여줄 것인가를 이제 이 각 두 스텝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하면은 씬을 이제 여러 가지 후보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씬 랭킹 하면은 그 후보들 중에서 유저에게 어떤 걸 보여줄지를 랭킹을 매겨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리 프로세싱이 필요한데요. 프리 프로세싱이라면 이제 일단 모션 캡처를 막 해놓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를 막 해놓은 다음에 이제 투 퍼슨 이벤트인지 싱글 퍼슨 이벤트인지 하면 이제 몇 명의 이벤트인지 이제 일단 라벨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각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제 액티브 유저와 리스폰시브 유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분리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워크 1, 워크 2, 킥 1, 킥 2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케이스를 다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모션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은 그 모션들을 이제 나중에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트랜슬레이션과 뭐 로테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케이스를 다 이렇게 프리 프로세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드 그래프, 모션 그래프를 이용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게 프리프로세싱이고 씬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저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노드 그래프를 만들어서 인풋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풋으로 받는 과정이고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은 이제 그 인풋을 받은 것을 이제 씬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씬을 만들어줄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노드 그래프에서 이렇게 두 가지 루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루프를 만들 때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한 루프를 만든 다음에 그 루프를 고정을 시켰어요. 근데 다른 루프를 만들면은 그 루프가 이제 잘 맞지 않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루프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제를 들어볼게요. 일단 이런 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드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저가 이런 푸시하는 모션이 있고 이제 커넥팅을 해서 펀칭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모션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싱글 유저는 이렇게 뭐 잘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이제 또 다른 유저와 이렇게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제 그리고 이런 루프가 생긴 거고요. 그러면은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저기서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컨스트레인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면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를 잘 만족을 하도록 일단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정을 시켜요. 이 루프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잘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초록색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와 한 번 더 이제 어떤 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씬이 있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 캐릭터를 이제 이 씬에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를, 이 보라색 캐릭터를. 그래서 이 보라색 캐릭터를 이 씬에 맞춰주고 또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를 또 픽스를 시켜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컨스트레인트 하나씩 이렇게 만족을 시켜갑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루프가 잘못하면은 만족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케이스가 아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아닌가? 네, 그거는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논문에 네, 네, 동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네, 논문을 아주 자세히 읽어본 게 아니라서 저도. 아, 여기 보면은 여기 그레이 화살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고 요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이 뭐 씬을 만들 때 도와주는 이제 그 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네. 그냥 대충 이러한 작업을 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씬을 여러 가지를 이런 씬들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방금 좀 설명한 게 그러면 이 씬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럼 씬들을 어떻게 랭킹을 매길 것인가가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글의 페이지 랭크를 이제 조금 변형을 했어요. 구글에서는 이제 웹페이지랑 그 하이퍼링크를 사용해서 이제 페이지 랭킹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웹페이지가 각 씬이 되겠고 그리고 하이퍼링크가 그 씬과 다른 씬과 얼마나 시밀러한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노블 페이지 랭킹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가 만족해하는 씬을 아까 보여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퓨처 워크로는 뭐 물리 피직스 인터랙션도 하고 뭐 페이셜 익스프레션도 하고 그리고 아직 사운드와 카메라는 거기에 씬 메이킹에다가 적용을 안 했는데
것도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이제 높은 퀄리티의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로우 코스트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도 이제 인디펜던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논문이었고요. 두 번째 논문은 이재희 교수님 랩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로코모션 컨트롤 for many muscle humanoids라고 하고요. 그래서 꼴은 이렇게 머슬 스켈리톤 모델 있잖아요. 여기 아래 보시는 이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로코모션을 만드는 거예요. 로코모션 컨트롤러를. 그래서 여러 가지 컨디션에서 이제 게이 스타일이 바뀌는데 그걸 다 이제 예측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아까 각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로코모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컨스트레인트 하나 줬다. 어떤 근육에 좀 포스를 좀 적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모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어떤 조인트를 움직여야 돼요. 이 굵은 빨간색과 같이 이렇게 조인트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조인트를 움직이는 방법은 머슬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인트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인트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보다 머슬의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똑같은 조인트를 움직여도 왼쪽과 오른쪽은 근육이 조금씩 다르게 움직였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슬 리던던시가 생긴다. 이런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모션이 그 해당 시츄에이션에서 가장 베스트 모션인가. 또 컨트랙션 다이나믹스의 그러니까 근육 다이나믹스의 컴플렉시티 같은 게 또 굉장히 챌린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힐 타입 머슬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사실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힐 타입 머슬 모델을 사용해서 거기서 이제 다른 논문을 참조해서 컨트랙션 다이나믹스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까지만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논문에서는 두 가지 최적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머슬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 두 번째로는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어요. 머슬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우리가 해당 트래젝토리가 있을 때 그 트래젝토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근육한테 막 이렇게 움직이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근육을 움직일지를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게 머슬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다리 한쪽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트래젝토리도 조금씩 바뀌겠죠. 컨택트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옵티마이즈 해주는 게 이제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작업이 되고요. 이제 머슬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레퍼런스 모션이 있어요. 그 레퍼런스 모션을 우리 컨스트레인트에 맞게 옵티마이즈를 시킵니다. 그 트래젝토리를. 그리고 그 트래젝토리를 머슬 옵티마이제이션 통해서 어떤 근육을 움직여서 그 트래젝토리를 따라갈 것인지 이제 온라인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머슬 정보 씁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보시면 여기 시뮬레이션이 사실 이 아래 부분이거든요. 아래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네,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 부분이 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과정 자체에서도 이 머슬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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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이 모든 걸 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고 딱 발만 풋 포지션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네 어쨌건 트래젝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머슬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을 한다라고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슬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어떤 머슬을 액티베이션 할 것인지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머슬을 사용해서 뭐 액셀러레이션이나 컨택트 포스 같은 것도 이제 이제 다 옵티마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로는 이제 이러한 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이 모션 뭐라 그러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 네 거기다 넣어가지고 잘 맞춥니다. 그래서 이거를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으로 풀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풀었고요.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모션, 레퍼런스 모션을 좀 더 상황에 맞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애큐레이트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디션이나 리퀘어먼트에도 굉장히 잘 어댑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포지션을 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풋 포지션만 옵티마이즈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풋 포지션이 밸런싱을 맞출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사실 주석을 다 써놨는데 여기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브젝티브로는 이제 우리가 그 레퍼런스 모션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니까 뭐 포즈 디퍼런스나 아니면 밸런싱을 맞추는 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피션시 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페인 어보이던스 텀인데 이게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뭐 다리를 다쳤으면은 근육에 이제 뭐 포스가 최소화시키는 뭐 이런 컨택트 지점을 구하는 이런 과정 이러한 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은 굉장히 넌리니어하고 디스컨티뉴어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옵티마이즈 할 때는 CMA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 비디오고요. 어떤 포스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멀 워크는 80N까지 그리고 이렇게 좀 뛰는 영상에서는 160N의 푸시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근육 데이터들을 메디컬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이게 얼마나 비슷한가를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한 퍼포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할 논문은 이제 모션을 캡처하는 건데요. 카렌 리우가 이제 저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 발표도 굉장히 못했어요. 사실 시그래프 갔을 때 캐릭터 논문이 4편 있었는데 그중 제일 발표를 못해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발표 당시에는. 근데 읽어보니까 논문 자체는 좀 되게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이제 키넥트 세대와 저 압력 감지 슈즈를 사용해서 목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는 거의 최고 수준이고 값도 싸고 그리고 풀바디 캡처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이콘하고 비교한 건데요. 오른쪽이 바이콘이고 왼쪽이 이제 그 리절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키넥트하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는 라운드에 유니폼하게 했다는데 결국 그게 삼각형이니까. 이건 그냥 비교 영상이에요. 그래서 키넥트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영상 보시면 그냥 현재 사용하는 기계들과 이제 비교를 해준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바이콘급의 캡처링이 가능하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페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션 할 때도 손이 이렇게 몸통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이게 몸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 경우도 페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거는 이제 여기 그릭맵 보이는 것과 같은 Pressure Sensing Shoes하고 이제 이걸로부터 모든 컨택트 정보를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키넥트 카메라를 사용했고요. 이제 키넥트를 사용해서 뭐 키네마틱 포지션이나 아니면 글로벌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다 계산을 합니다. 네? 네. 네. 어, 그게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이 컨택트 방향. 예를 들어 접촉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세게 밟고 이쪽은 좀 약하게 밟으면 대충 컨택트가 이렇게 되는구나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닙니다. 뭐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메일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여기서는 이걸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사용을 했구나라고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버뷰입니다. 오버뷰에서를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프리 프로세싱 과정이 필요해요. 프리 프로세싱 과정은 뭐냐면 일단 키넥트 세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그 뎁스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프레셔 데이터를 이제 다 얻겠죠. 그 얻은 다음에 이 두 정보의 싱크를 잘 맞춰줘요. 맞춰주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뎁스 카메라를 이제 또 칼리브레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카메라를 다 이제 노이즈를 또 제거를 해줘야 돼요. 노이즈를 제거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렇게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그 키넥트 정보로만 얻은 지금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파란색 선들은 이제 컨택트 프레셔, 컨택트 포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센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선도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풀 버디 포즈를 이렇게 맞출 거예요. 풀 버디 포즈를 맞춥니다. 그래서 풀 버디 쉐입 모델링도 이제 따야 되는데요. 그때 딴 때는 키넥트 3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 유저마다 한 번씩 이렇게 캡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키네마틱 포즈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갔는데요. 그래서 인풋은 그 키넥트 포즈 트래킹에서 구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프레셔 센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솔빙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걸 사용한 이제 우리의 옵티멀 스켈리턴 포즈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메쉬 모델을 거기 스켈리턴 포즈에 레지스터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사용하는데 뭐 식은 이렇게 된다고 하고, 뭐 가우스 뉴턴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썼다고 하는데 그냥 쓴 게 아니고 또 뭐 약간 뭐 만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좀 주의해 보셔야 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사인 디스턴스 필드 텀이라는 사용했다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디스턴스를 키넥트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옵티마이즈 하고 있는 결과하고 이렇게 얼마나 각 키넥트에서 봤을 때 디스턴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 텀들을 비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텀인데, 원래는 ICP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쪽 분야에서 처음으로 Signed Distance Field 텀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콜리전 디텍션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여기 와서 썼다는 걸 조금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어 텀은 아무리 모션을 잘 캡처를 해도 결과가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 부위마다 그 레퍼런스 모션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6시간의 CMU 모션 캡처 데이터,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캡 데이터를 이제 각 부위마다 어느 정도 저장을 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로 PCA 모델을 사용해서 각 바디 파트에다가 저장을 해 놓았다고 해요. 아까 프리프로세싱이요?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랑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컨택트 프레셔하고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네. 아, 네. 그러니까는 이 키네마틱 포즈 리컨스트럭 그러네요. 이건 실시간인 거고 이거는 전처리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왜냐면은 그런가? 일단 이거는 네, 이거는 앞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네요. 이거는 저것도 다 리얼타임인가? 네, 그건 조금 네, 맞아요. 리얼타임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리얼타임이겠네요. 다 아까 네. 그러니까 그게 스켈리턴 포즈를 여기서 키네마틱 포즈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하잖아요. 근데 그 포즈들이 막 이상하면 안 되니까 그, 그 CMU 데이터 사용해서 각 바디 파트마다 네네 네네네. 아, 근데 보니까는 네, 제가 설명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액팅 아웃이라고 돼 있잖아요. 액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액팅을 해서 이 결과까지 이렇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또 질문 있습니까? 아, 왜냐면 네, 이제 피직스 베이스드 모션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도 이 발 센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키네마틱 정보를 얻었으면 이제 그거를 피직스 베이스드 모션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하는데 그때 컨택트 포스를 사용하고 이제 각 바디에 뭐
이너시아나 다 계산을 해요. 그때 이제 컨택트 포스가 중요하게 쓰이고 키네마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컨택트 타이밍 있잖아요. 그게 언제인지 딱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영상에 추가 안 했는데 보면은 이 압력 센서를 사용하지 않은 영상도 있어요. 그러면 막 발이 땅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막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저 람다 5가 0.1이었거든요. 다른 값들은 다른 값도 굉장히 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되게 약간만 이렇게 텀을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직스 베이스드 모션 옵티마이제이션은 관측한 압력 데이터와 전 스텝에서 만든 키네마틱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제 이런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계산할 때 이너시아나 매스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각 메쉬 모델을 복셀화 시켜요. 복셀화를 시키고 각 복셀마다 가장 클로시스트한 본에 이제 복셀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네, 클로시스트한 본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웨이트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토탈 웨이트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각 복셀의 그 덴시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덴시티를 한 다음에 그 각 복셀마다 이제 그 각 본과의 거리를 알았으니까 뭐 이너시아 같은 걸 계산을 해서 그 본에다가 이제 이렇게 정보를 넣어줌으로써 이제 이런 피직스 텀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건 이제 토크랑 그러니까 오젝티브 펑션에 뭐 토크나 프레셔 디퍼런스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요. 뭐 토크는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이제 뭐 프레셔 디퍼런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옵티마이즈 시키면서 그뭐 관측한 프레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텀들을 최소화시켜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으로 푼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아까 전에 제가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게 키넥트만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고요. 이 초록색 모델이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컨클루션을 하면은 새로운 캡처 시스템을 정의를 했고요. 새로운 타입의.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으로 말을 한다면은 뭐 키넥트 카메라에서 뭐 뎁스 데이터를 잘 관측을 못하면 당연히 페일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손이 이렇게 몸통에 딱 붙어 있으면은 이 몸통하고 손하고 같이 본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컨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면과 발과의 컨택트만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퓨처 워크를 말하는데 이게 풀 바디 다이나믹스와 키네마틱스를 고려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캐릭터 논문이었고요. 다음 논문부터는 저도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ubic Bayesian splines and Catmull-Clark subdivision surface라고 하는데 Catmull-Clark subdivision은 그냥 3D 관련된 거고요. cubic Bayesian spline은 이제 2D에서 이제 벡터 같은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레스터 디포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픽셀들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각 픽셀별로 이제 작업을 수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결과가 안 좋은데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벡터 디폼을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의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제일 오른쪽이 오리지널이면은 기존의 방법대로 하면은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겠지만 원래는 저렇게 평행했잖아요, 두 개가. 그쵸? 근데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여기 이렇게 움직였고 이것도 여기 위에 없고 이렇게 조금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딱 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또 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컨트롤 다시 뭐 이렇게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논문 방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잘 이런 것들도 다 보존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에디팅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고 합니다. Naively scanning the input spline control points as 영상을 the 보시면 regular points in space will not produce the same deformation as deforming the curve point-wide. The control structure may be far from the shape itself and receive a very different deformation. Our method directly minimizes the area integrated along the entire length of all curves. Yet another alternative would be to deform each curve as a polyline and then refit it with a new spline, but this may drastically change the number and placement of the control points, hindering further editing. Instead, we work directly with the input curves. This ensures that the complexity of the shape does not change, and the new control point locations are predictable. We show that finding optimal control points with appropriate precomputation is as fast as matrix multiplication. With linear constraints, we enforce continuity and derivative continuity at curve junctures. We also derive a nonlinear optimization for relaxing G1 continuity at junctions, further improving our solution. Unique to our formulation is the ability to constrain existing sharp angles. Our method is agnostic to the choice of skinning widths. We also support cage-based deformation. 네, 그래서 이게 논문에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네, 뭐 이게 꼭 잘 되는 거 아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적은 경우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디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수동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더해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사실 방법론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논문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옛날에 병국이 형이 발표했던 임플리시 스캐닝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저자가 또 하나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버스트 아이소 서페이스 트래킹 for 인터랙티브 캐릭터 스캐닝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뭐 디폼하면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이러한 여기 컨택트 이런 거 잘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배가 이렇게 잘 출렁거려야 돼요. 그리고 근육도 이렇게 잘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요런 세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냥 간단한 리절트 비디오 풀 애니메이션도 그러니까 풀 캐릭터 모델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previous method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geometric scanning 그리고 뭐 muscle simulation and elastic deformation, implicit scanning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geometric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linear blend나 아니면은 듀얼 커터니언 같은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퀄리티 좋은 걸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에요. 반면에 이 두 가지의 방법은 굉장히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리얼타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이 아니고요. 그 이제 전에 병국형이 발표했던 임플리시 스캐닝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이고 이게 튀어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결과도 되게 잘 나오죠. 근데 로버스트네스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플리커링 이펙트 같은 것도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여기가 덜덜 떨려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게 디스턴스 필드인데 디스턴스 필드는 그냥 이 뼈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리가 이 모델로부터. 근데
이렇게 여기 딱 봐도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그라디언트 계산을 할 때 그 이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번 논문에서는 이렇게 스무드를 해줬다고 합니다. 스무드하게. 그래서 잘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임플리시트 스캐닝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근육 모델이 있는데 일정 디그리를 넘어가면은 이렇게 뽀록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번 논문에서 개선을 했고, 그리고 인풋으로 각 살과 뼈에 그 뭐 웨이트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임플리시트 스캐닝에서. 근데 이번 논문에서는 그런 방법도 다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Popular approaches like dual quaternion skin is very fast to compute, but it introduces unwanted bulges, self-intersections, and large parametric distortion. The recent implicit skinning approach fixes the common twisting and bending artifacts while introducing plausible skin contacts in real time. Unfortunately, parametric distortions are still evident in extreme bends. In contrast, our technique twists and bends robustly while producing skin contacts, controls parametric distortion, and also includes a global elasticity model. 네. 그래서 이제 오버뷰를 보면은 일단 그러니까 아주 듀얼 커터니언이나 아니면은 뭐 리니얼 블렌더 사용해서 이렇게 그냥 딱 굽혀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딱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렇게 이런 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겹치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서 논문에서 저기한 뭐 릴렉세이션 함수가 있는데 그걸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릴렉세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굽혔을 때도 결과가 잘 나오지만 이 색깔이 뭐냐면 이제 그 각 이거를 이제 웨이트를 스무딩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를 스무딩 해줘서 스무딩 해주는 작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듀얼 커터니언이고 이거는 이제 셀프 인터랙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과가 잘 안 나오는데 네. 이제 전 프리비어스 방법들과 비교 영상을 해준 거고요. 잘 됐다. 아, 이거요? 그게 그러네요. 근데 네, 이게 웨이트를 안 받는다고 이걸 장점으로 썼거든요. 뭔가요? In the animation of the hand, 네. dual quaternions introduced.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임플리시트 스캐닝에서도 에러라고. 네. 그러네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퓨처 워크로라고 하면은 엘보나 핑거나 니 같은 아주 간단한 조인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데 숄더나 힙 같은 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러한 문제는 임플리시트 스캐닝 때도 좀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5번째 논문이었고요. 6번째 논문은 윈디 트리라고 트리가 이제 어떻게 바람에 따라 자라고 다이나믹스가 표현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윈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나무 윈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나무가 바람에 따라서 좀 자라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 B하고 C를 보면은 바람을 한쪽으로만 계속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자란다. 뭐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가 바람이 세지면 부러지는 것까지 우리가 구현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A, B, C는 그냥 자란 거고 D, E, F는 바람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나무가 이렇게 확 자라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면서 이렇게 확 자라나게 하면 저렇게 자라나요. 시뮬레이션? 딱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뭐 브레이킹하고 뭐 어브레션 드라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람이 계속 불면 물이 증발을 해서 잎이 잘 안 자라는 현상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버뷰는 뭐 이제 디벨로퍼먼트 모델이라는 게 여기서 나무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제 이런 디벨로퍼먼트 모델이고 그리고 윈드 시뮬레이션은 이제 유체 시뮬레이션과 비슷하게 구현을 한 것 같고 트리 리스폰스도 이제 트리 리스폰스는 이제 그 윈드 시뮬레이션을 받아서 트리하고 이제 콜리전 디텍션을 한 다음에 막 이제 트리가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걸 구현을 했겠죠. 일단 결과를 볼게요. 이게 리얼 포토고요. 이게 우리 시뮬레이션, 우리가 아니고 논문 시뮬레이션으로 잠시만요. 2분 30초. We present an automatic method for creating 3D models of botanical trees to interactively influence the developmental process. 이제 나무가 이렇게 The 확확 system 자라나게 할 allows 수 for 있어요. adjustments to the environment while the tree stabilizes its branching structure. 근데 바람을 We achieve 불게 this 하죠. by 그러면서 이제 sampling the 키우는 wind 거예요, fields for a 나무를. period of time. The development solidifies the branches 나무가 이렇게 and the 자라요. tree becomes more and more rigid. The younger branches of a given developmental state remain flexible and slowly adjust according to the prevailing wind direction. Our system supports the breaking of branches when the stress on the branching structure exceeds a certain threshold. Due to a precise collision response of branches, even more complex phenomena, such 아까 as the 그 abrasion and 증발한다 the drying 했잖아요. of buds, can be 그거 modeled 보여주는 in our 거예요. framework. 그래서 We evaluated our method. 결과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이제 실제 나무하고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들이 이렇게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떨릴 거 아니에요. 그를 실제 나무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딱 봤을 때 비슷한가를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A와 C가 이제 그 모션 다이어그램이고 B와 D가 이제 그 프리퀀시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 나무와 비슷한가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즈니에서 발표한 High Quality Capture of Eyes예요. 이거는 눈 캡처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 오버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잘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돼요. 근데 세 개가 되고 이제 B가 우리 보통 CG에서 사용하는 아이 모델이에요. 그냥 우리 아이 모델인데 사실은 눈은 저렇게 동그랗지도 않고 약간 좀 동그랗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쵸. 여기서 방법으로 사용한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설명을 해드리면 공막, 홍채, 각막을 캡처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막은 시신경 둘러싸는 막으로 이제 우리 하얀 부분 있잖아요. 눈 하얀 거. 핏줄하고 보이죠? 그거 캡처하는 거고 홍채는 우리가 홍채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거. 각막은 이제 투명한 막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캡처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는 어떻게 얻냐면 이러한 장비를 써서 얻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A가 포커스드 플래시 1번이 포커스드 플래시 라이트고 2번이 투 하이 파워 화이트 LED, 3번이 동공 조절용 칼라 LED, 4번이 각막 하이라이트 생성용 LED, 그리고 5번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눕는 데고 6번이 이 카메라들을 다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용 스튜디오 램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들었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 넣은 거예요. 이런 장비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캡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제 설명을 조금씩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막을 캡처를 해야 돼. 공막이 뭐였냐면 요 그 눈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걸 캡처를 해야 되는데 눈을 막 이렇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일단 스캔을 떠요. 그 각 보면서. 그래서 일단 눈은 여러 가지 포즈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스캔을 뜨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줍니다.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네, 그리고 각 게이지를 캡처할 때마다 스캔도 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 스텝에서는 그 캡처한 것들을 이제 덕지덕지 이제 우리 원래 그 모델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놔요. 덕지덕지. 그래서 그거를 텍스처하고 이제 잘 온라인해줘서 하나의 그 각막 모델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각막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다 컨스트럭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보고 했는데 우리 각막은 이렇게 동그란데 그거를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뒤에 부분은 안 보이니까 캡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결과가 보시면은 이 각막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캡처 안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 iProxy라고 보이는 저 모델에다가 붙여요. 붙이는 과정이 이제 이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B가 그 결과로 생성된 이제 텍스처예요. 텍스처인데 그래서 텍스처 신세시스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위에도 텍스처를 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C가 이제 그 결과고요. 뭐 D, E, F, G, H는 확대해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막 같은 경우는 이제 캡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각막은 투명하잖아요. 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스캔할 수는 없고요. 이 각막 앞에 세 가지 이렇게 LED를 하이라이트 이렇게 투명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잖아요. 그거 생성하는 LED를 앞에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 생성해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각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홍채 같은 경우도 왜 어렵냐면 홍채가 각막이 빛을 굴절시키잖아요. 빛을 굴절시키고 그리고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각막이 때문에 오페시티가 변한다 그래요. 이게 완전히 막 투명했다가도 아니면 뭐 불투명하기도 했다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캡처하기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잘 캡처하는 알고리즘을 여기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각 눈 모델을 이렇게 다 캡처링을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거요? 곧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눈만 하지 말고 눈 약간 주위 있잖아요. 눈 주위까지 캡처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눈을 넣으면은 정말 리얼 같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나, 이걸 왜 하나 좀 궁금해서 영상 끝에 보니까 이게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 얼굴 캡처를 한 다음에 그 눈이 비잖아요. 거기다 눈을 이렇게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한번 캡처를 하면은 이게 막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눈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갖다 끼워 넣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디즈니 리서치니까 뭐 그런 작업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이거요? 네. 네. 바람이 나무에 움직이는 요소에? 아,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그냥 이 바람하고 트릴 리스폰스하고 이렇게 타임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인터랙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정말 일어난다라고만 정말 간단하게만 봤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예요? 네. 이거요? 아니요, 없었어요. 네, 일단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3D까지는 적용을 했는데 실사 이미지는 없었어요. 네? 일단 거기 가서 발표를 들으면요. 중국 발표는 들을 가치가 별로 없고요. 중국인들 발표하는 거. 아니 정말이에요. 그게 진짜 스크립트 읽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발표 너무 못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발표하기로 한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버리고, 근데 논문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다른 논문 찾아서 뭐 준비한 것도 있고. 일단 한국인 그 이재 교수님 랩에서는 발표 굉장히 잘했어요. 엄청 잘하고 중국인들은 대부분 못하고 뭐 다 못한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못했어요. 그리고 네, 뭐 예, 일단 캐릭터 애니메이션 자체도 4편밖에 없었고 그중 2편이 캡처링 관련이고 사실 매니 머슬 모델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머슬 모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씬 만드는 것도 이게 되게 새롭잖아요. 그냥 되게 새로웠고 그러니까 제가 논문 몇 편 못 읽었지만 그나마 읽은 분야하고 관련된 논문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도 그냥 학회가 이런 데구나. 그런 건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사실 학회 발표보다도 그냥 코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전 그게 더 인상 깊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사실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 관련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막 캡처링을 하는데 그런 거 막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막 앞에서 보여주더라고 강연할 때.
보면서 그냥 그런 것도 막 설명을 해주고 그냥 이러한 기술들이 있다 이런 것도 설명 많이 해주니까 그걸 되게 로우 레벨부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좋았고요. 예. 조금 아쉬웠던 건 확실히 애니메이션 분야는 좀 적었어요. 이번 학회 때 애니메이션 분야는 적고 AR 분야는 뜨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뭐 그 정도 느낌을 받았습니다.